화옹을 수리시키도 전에 배웠던 관우가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장비는 이미 여포와 50여 합을 겨루고 있었죠. 하지만 관우까지 합류했는데도 여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비도 쌍고검을 뽑고 달려들었습니다. 천하의 장수들을 연달아 무너뜨린 여포를 세 형제는 어떻게 호록 안으로 물러나게 했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의 7번째 이야기 삼형전 여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수관에서 화옹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탁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연합군의 맹주 원소가 바깥에서 군사를 이끄는 동안 낙양에 남은 그의 숙부원의 일가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동탁은 원의 일가를 죽인 뒤 20만 대군을 둘로 나눴습니다. 이각과 곽사에게 사수관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이유와 여포를 데리고 직접 호록 안으로 향했죠. 관우가 화옹을 쓰러뜨리자 동탁은 더 강한 장수를 꺼내든 셈이었습니다. 여포는 3만의 병력을 이끌고 호록 안 밖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붉은 적토마 위에 올라 방천하극을 든 그의 모습이 나타나자 연합군 진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원소는 왕관과 공유, 도겸, 공손찬을 비롯한 8제후에게 호록 안으로 나아가 여포를 막으라고 명했습니다. 연합군은 사수관에서 화옹을 베었을 때처럼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리려 했습니다. 수많은 깃발과 병력이 관문 앞에 들어섰지만 여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맞선 사람은 한해태수 왕광이었습니다. 왕광의 장수 방열이 말을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여포와 5합도 버티지 못한 채 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수를 잃은 왕광의 군대가 흔들리자 여포는 그대로 진영을 파고들었습니다. 적토마가 병사들 사이를 뚫고 달렸고 방천화극이 지나갈 때마다 대열이 갈라졌습니다. 앞줄이 무너지자 뒤에 있던 병사들까지 서로 뒤엉켜 달아났죠. 교모와 원유의 군대가 뒤늦게 달려와 막아서고서야 여포는 말을 돌렸습니다. 연합군은 여포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겨우 첫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얼마 뒤 여포는 다시 관문 밖으로 나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장양의 부장 목순이 나섰지만 한 번의 공격도 제대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푸케테수 공융의 부장 무안국은 무거운 철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앞선 장수들과 달리 10여 합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여포의 방천화극에 팔을 크게 다쳐 철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 제후의 군대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무안국을 구해낸 뒤에야 전투가 끝났습니다. 방열이 쓰러졌고 목순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안국마저 부상을 입자 제후들의 진영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화옹 한 명에게도 고전했던 연합군 앞에 그보다 훨씬 강한 여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포가 세 번째로 싸움을 걸자 이번에는 공손찬이 직접 말을 몰았습니다. 북방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른 공손찬도 여포와 몇 합을 겨룬 뒤에는 더 버티지 못하고 말을 돌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손찬이 탄 말보다 적토마가 훨씬 빨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눈에 띄게 좁혀졌고 여포의 방천화극이 공손찬의 등을 향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공손찬은 그대로 말에서 떨어졌을 상황이었죠. 바로 그 순간 옆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팔사모를 든 장비가 말을 몰아 여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비의 등장으로 공손찬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장비는 정원과 동탁을 차례로 양아버지로 섬긴 여포를 세성을 가진 종이라 조롱하며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방천화극과 장팔사모가 부딪히자 둔탁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엇갈려 달렸다가 다시 몸을 돌려 맞붙었고 무기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10합이 지나고 20합이 지나도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50여 합까지 이어졌죠. 그동안 여포와 맞선 장수들은 몇 합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달랐습니다. 여포를 쓰러뜨리지는 못했어도 적토마의 돌진과 방천화극을 정면에서 받아내며 처음으로 그의 기세를 멈춰 세웠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관우가 마침내 청룡원월도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수리식기 전에 화옹을 베었던 바로 그 관우였습니다.
장비가 여포와 맞붙은 사이 관우의 큰 칼이 옆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두 형제의 공격을 번갈아 받아내면서도 방천화극을 크게 휘둘러 가까이 붙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30여 합이 지나도록 어느 쪽도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웅을 단숨에 베었던 관우까지 합류했는데도 여포는 말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비도 더는 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쌍고검을 뽑고 말을 몰아 두 동생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포를 가운데 두고 번갈아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한쪽의 공격을 막으면 곧바로 다른 쪽에 무기가 들어왔고 여포가 방향을 바꾸면 세 형제도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사람씩 맞설 때 여포는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장비와 관우가 함께 달려들었을 때도 버텨냈죠. 그러나 세 형제가 동시에 움직이자 여포도 더는 마음대로 적토마를 몰 수 없었습니다. 호로간 앞에 8제후와 수많은 병사들은 싸움도 잊은 채 네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비, 관우, 장비가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장수 한 명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사명전 여포라 불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포 역시 쉽게 무너질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의 공격을 계속 받아내던 그는 유비의 얼굴을 향해 방천화극을 찌르는 척했습니다. 유비가 급히 몸을 피하자 포위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여포는 바로 그 순간 적토마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 사이를 빠져나온 그는 방천화극을 뒤로 늘어뜨린 채 호로관으로 달렸습니다. 유비 삼형제는 여포를 쓰러뜨리거나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포 역시 싸움을 이어가지 못하고 관문 안으로 물러났습니다. 세 형제와 연합군은 그의 뒤를 쫓아 호로관 아래까지 밀고 갔습니다. 그때 장비의 눈에 관문 위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동탁이 들어왔습니다. 장비는 여포를 쫓는 것보다 동탁을 잡는 것이 근본을 없애는 길이라 외치며 곧장 관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피처럼 쏟아졌습니다. 장비는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호로관 앞에 긴 전투가 끝났습니다. 8제후는 유비 삼형제를 불러 공을 축하하고 원소에게 승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합군이 주목한 것은 여포를 죽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혈령과 그 두 부하가 누구도 막지 못한 여포를 물러나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죠. 관우는 혼자 화웅을 베어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호로관에서는 장비가 먼저 여포를 멈춰 세웠고 관우가 그 곁에 섰으며 마지막으로 유비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누구도 혼자서는 여포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싸운 여포는 결국 물러났고 함께 싸운 세 형제는 군웅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도원에서 맺었던 약속이 처음으로 천하의 군웅들 앞에서 하나의 전설이 된 순간이었죠. 그렇다고 연합군이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탁은 곧 낙양 전체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끌고 장안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적을 쓰러뜨리겠다며 모였던 제후들은 동탁보다 먼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다음 시간에는 연합군이 이길 기회를 잡고도 욕심과 불신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